안녕하세요. 시어머니와 이번에 김장으로 절연하게 된 30대 중반 며느리입니다. 남편을 낳아주신 시아버지는 저 결혼하기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계신 분은 새아버지입니다. 남편은 성인 다 되어 가족으로 맡게 된 새아버지가 너무 낯설었고 솔직히 새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네요. 돌아가신 친아버지의 유품을 새아버지가 마음대로 버렸고 또 자신을 아버지라고 호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찌검도 하려 하셨대요. 그런 새아버지를 어머님은 제대로 말리지 않은 채 아들 탓만 하려 하셨고 실망한 남편이 연락하려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 아들을 어머님은 많이도 구박하셨다고 들었고요. 그게 더 반감이 들었던지 남편은 어머님 생일이나 어버이날에도 거의 전화를 하지 않으며 대면대면하게 살다가 저희 결혼하고 나서부터 슬슬 왕래하게 된 사이입니다. 남편 말로는 시댁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 저도 남편 이야기를 듣고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댁의 거리감을 느끼며 결혼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결혼하는데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자식 결혼하는데 당연히 돈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친정에서는 집 사는데 보태라고 5천만 원도 주셨고 냉장고랑 식기세척기도 사주셨어요. 물론 시댁에서는 1원도 보태주지 않으시니 간섭도 없으셨습니다. 신혼집은 어디로 구하는지조차 아예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실 관심이 아예 없으셨기 때문이지만요. 상견례 때도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그냥 두 분끼리만 말씀 나누시고 저희 부모님이랑도 거의 대화 안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묻는 말에만 네, 아니요, 단답 형식으로 대답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었지만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상견례도 사실 참석하기 싫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이래저래 시댁과는 애매한 관계로 결혼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좀 고민되더라고요. 보통은 시댁에 안부 전화 몇 번이나 하는지 혹은 시댁에 몇 번이나 방문하는지 고민하는 게 며느리들이잖아요. 저도 자연스레 그런 고민들이 생겨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단칼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 엄마는 나랑 연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말했잖아. 그냥 시댁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자고. 나랑 엄마랑 서로 사이도 안 좋은 마당에 이제 와 무슨 화목한 척하고 살 수 있겠어. 그냥 연락 안 해도 돼. 그 말에 좀 고민은 되었지만 솔직히 저한테도 조금도 살갑게 대해주지 않으셨던 시어머니였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찬바람 쌩쌩 불었던 상견례에서의 모습에 저도 시어머니에 대해 뭐 좋은 감정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자기는 이것저것 챙기는 게 싫으니까 예물 예단도 다 생략하고 귀찮으니 패백이나 이바지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시부모님은 정말로 저희 부부 결혼식 때 사진만 찍고 식사도 안 하시고 집에 가셨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사돈 고생 많았다고 인사치레 하거나 저희 부부 보고 신혼여행 잘 다녀오라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말도 없이 차 빼서 집에 가셨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무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워낙 왕래 없던 모자 사이였으니 결혼한다고 달라지겠냐 싶어서 결혼하고 한 달 정도 그냥 저도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뭐 명절이 있다거나 생신, 어버이날이 껴있지도 않아서 굳이 연락을 드릴 건덕지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받자마자 불호령을 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너는 결혼하고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전화도 안 통하나니? 어머님은 계속해서 상기된 목소리로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왔으면 당연히 시댁에 와서 인사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연락이 없어서 한참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이 안 가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냥 말았다고 했더니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걔는 원래 그렇고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며느리인데 어떻게 도리할 생각도 안 하니? 라고 하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말도 맞긴 하지만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었어요. 아들이랑 사이도 안 좋으면서 며느리랑은 잘 지내려고 하셨다는 어머님의 마음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은 연이어 다음 주에 우리 집 와라. 식사 한번 해야지. 라고 하시더니 저더러 남편이랑 날 잡아서 주말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남편한테 말했더니 새아버지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한 게 어머니면서 결혼했다고 이제와 오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면서 그냥 본인이 어머니랑 통화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작은 방에서 전화로 둘이 엄청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새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는데 눈치가 보여서 남편더러 그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셨다더군요. 그래서 만날 일이 있으면 밖에서 만나고 그러셨다던데 남편도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안 가는 걸로 얘기가 되었었나 본데 어머님은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셔서는 내가 며느리까지 맞았는데 네 시아버지한테 면목이 없다. 우리 아들 무조건 구슬려서 한 달 안으로 우리 집 와라. 알겠니? 라고 화내시더군요. 그렇게 제가 갈 때까지 연락을 하시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는 너무 바빠서 개인적인 통화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거의 스팸 수준으로 저한테 전화를 엄청 하셨습니다.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 방문했죠. 남편은 처음으로 그 집에 간 거라고 하더군요. 집에 가니 시아버지는 소파에 고고하게 앉아 계시고 어머님이 환히 웃으며 저희를 맞아주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어색해 했고요. 시부모님은 그렇게 저희를 앉으시고는 이제 결혼했으니 자식 도리도 하고 서로 안부도 주고받으며 남들처럼 살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대답도 안 했고요. 그냥 저만 어색하게 웃으며 흐린 대답을 했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부엌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갔더니 식재료들이 잔뜩 널어져 있었습니다. 넣은다고 내가 재료는 미리 좀 손질해뒀어. 잡채랑 등갈비 할 거야. 너는 저기 앞치마 입고 오너라. 머리도 좀 묶고 하시며 저더러 요리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며느리가 해주는 밥 좀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서요. 저는 거기다 대고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집에서 엄마 밥 먹고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그러느라 요리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다. 앞으로 천천히 배워가려고 한다. 그래서 잡채랑 등갈비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 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배워먹지도 못하고 시집 온 거니? 하시며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뒤에 몰래 따라붙어서 감시하고 있었고 어머님이 혀를 차시자마자 남편이 끼어들어 왜 갑자기 며느리를 불러서 요리랑 시키고 그러시냐. 초대를 했으면 음식이라도 좀 만들어 놓으시지. 이게 뭐냐고 화를 내며 따지더군요. 남들처럼 살고 싶다면서 남들은 아들네 부부 오면 상다리 휘어져라 차리더만 그런 건 또 아니고요. 남편은 어머님에 대한 악감정으로 안 그래도 짜증이 나 있었는데 며느리랍시고 오자마자 이것저것 시켜 먹으려고 하시는 시어머니로부터 저를 지키려고 한 거죠.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며 결혼했으면 당연히 며느리가 이런 거 하고 시어머니한테 요리도 배우고 그래야 한다면서 그래야 화목한 가정이 되지. 결혼했는데 이젠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니? 아무튼 이번에만 내가 요리할게. 다음부턴 며느리 너도 좀 해라. 그러시더니 어머님이 이어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이 워낙 무뚝뚝해서 그전엔 왕래 안 하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저희 부부랑 무조건 연락하고 왔다 갔다 하며 살 거라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저희 집에 와서 이틀을 주무시고 가실 거라네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면서 아들네 부부 집에 놀러가는 동창네 얘기가 너무 부러웠대요. 그리고 새아버지네 자식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거기랑 왕래가 끊겼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재혼한 남편 눈치 보느라 정작 당신의 아들은 집에도 못 오게 할 정도로 매정하게 굴더니 이제와 상황이 안 좋게 되니 적적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며느리가 생겼다는 이유로 아들네랑 왕래하겠다는 입장이시더군요. 무엇보다 더 난감한 것은 재혼한 새아버지 쪽 자식들한테 아버님이 유산을 미리 다 나눠주셨나 봐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입 싹 닫고 연락을 끊은 거라네요. 그래서 다퉜고 거의 절연 상태라더군요. 그 바람에 얼마간 받았던 용돈도 끊기고 시부모님네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된 거죠. 저희 부부 결혼할 때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던 것도 어머님은 그래도 얼마라도 아들한테 주고 싶으셨다네요. 그런데 재혼한 남편의 자식들, 그러니까 저한테 아주버님 되는 분들이 반대를 했다네요. 우리 쪽에 절대 돈 한 푼 주지 말라고. 참고로 저희 결혼식 때 아주버님들 안 오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들이 재혼하셨기 때문에 남편한테는 이복형이 되는 건데 꼴 보기 싫다고 안 왔다더군요. 그 사람들한테는 저희 시어머니랑 제 남편이 눈에 가시였던 거죠.
시아버지 재산 노리고 재혼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인지 유산도 빨리 분배해달라 요구했던 거고요. 결국 다 털리고 연락도 끊기고 팽당한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와 저희 남편한테 기대려고 하신 것 같고요. 남편이 콧방귀도 안 뀌며 자기는 엄마한테 정도 다 떨어졌고 이제와 연락해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그냥 전처럼 살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남편 유년 시절에도 어머님은 계속 밖으로 돌며 아들 케어도 별로 안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버님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님은 별 타격도 없어 보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배우자 상을 당했는데 괜찮을 리가 있겠냐고 했더니 어차피 애정으로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본인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갈 뻔한 거 아버지가 다 키워주신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남편 어렸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어머님이 외도하셨던 것 같다고도 했고요. 그런 수십 년의 세월들이 결국 남편을 외롭게 만든 거겠죠. 저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니랑 왕래하지 않으려 하는 걸 100분 이해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그날 시댁에서 남편이랑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셋이서 엄청 싸웠습니다. 남편은 결국 눈물을 펑펑 쏟았고 어머님도 뒤늦게 미안하다며 사과하셨고요. 그날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는 1년에 적어도 서너 번은 얼굴 보고 지내게 된 겁니다. 게다가 제가 아이를 낳으니 시부모님도 더 저희랑 끊어지지 않으려 연락하고 더 왕래하려 하시더군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나이가 드셨으니 외로워하실 법한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시댁 갑질하려고 하는 건 정말 짜증나더군요. 아들한테 미안하면 며느리한테도 잘해야 하잖아요. 아들은 아들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인가 봅니다. 안부 전화 안 한다고 다짜고짜 소리 지르며 화내고 툭하면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찾아와서는 1박 하고 가시려 하더군요. 그것도 아들한테는 눈치 보이니까 교묘하게 남편 출장 가거나 교육 갔을 때만 그렇게 찾아오시더군요. 같은 경기도고 고속도로 타면 30분 거리라 그냥 툭하면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오시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제가 다 대접해 드려야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 일정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본인한테 벽 친다며 난리. 손주 보고 싶은데 못 오게 한다며 울고불고 얼마나 난리를 치시던지. 남들처럼만 아들네랑 잘 지내고 싶다 하시더니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건지 본인 아들은 명문대 나와서 공기업 들어간 인재라고 그렇게 칭찬 일색이시며 저는 그냥 인서울만 간신히 해서 보잘것없는 회사 들어갔다고 깎아내리시더군요. 그럼 진작에 본인 아들한테 그렇게 좀 잘해주시지. 진심으로 칭찬하고 아들을 감싸고 싶은 것도 아니면서 괜히 며느리 잡으려고 그러시는 게 느껴져서 너무 안이 꼽더라고요. 그리고 노후가 되니까 유일한 희망인 저희한테 기대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고요. 유산 다 시아버지 쪽 자식들한테 빼앗겼고 그나마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세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거랑 간간히 시골 일 도와드리며 받는 삭으로 생활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나중에 다달이 30만 원 정도 받고 싶다 넌지시 마음을 내비치시더군요. 남편이 싫다고 했습니다. 두 분 아직 정정하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왜 새아버지 쪽 자식들한테 유산은 다 퍼주고 용돈은 정작 거들떠도 안 받던 자신한테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칼같이 굴며 절대로 용돈은 다달이 못 드리겠다. 나중에 정 많이 어려우시면 그때 도와는 드릴 순 있어도 그렇게 되면 새아버지 쪽 자식들이랑도 자기는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할 거라고 했어요. 너무 단호하게 구니 어머님이 아들한테는 입도 뻥긋 못하고 저한테 틈만 나면 넌지시 용돈 얘기 내비치시곤 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이가 아프다, 날씨가 추운데 입을 패딩이 없다 등등 앓는 소리를 하셨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아이들이 5살, 7살 되어 가기까지 다 쓸 순 없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어머님한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랑 언성 높이며 싸운 적도 있고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며 시댁이랑 점점 소원해지고 있었죠. 그래도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남들이랑 왕래하며 지내긴 했었는데 그러다가 완전히 연락을 끊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김장을 끝으로 어머님 전화도 차단하고 얼굴 안 본 지 1년이 넘네요. 어머님은 저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안 하던 김장을 한다며 일을 벌리셨습니다. 결혼한 첫 해에는 15포기만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나마도 남편이 저 김장하는 거 못 보겠다면서 자기가 나서서 했기 때문에 저는 소 버무리는 것만 조금 했고 별로 힘들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어머님의 김장 스케일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주택이라 김장하기 좋은 조건이긴 했는데 어차피 두 분 드시는 거라 많이 담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년 전쯤부터 70포기 이상 하자 하시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많이 할 거면 안 간다고 자기가 나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은 곧 죽어도 해야 한다면서 빡빡 우기시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안 가면 올 때까지 연락을 하실 분이라서요. 그렇게 뼈 빠지게 김장했고 알타리, 깍두기, 파김치까지 종류대로 다 한 후에야 끝났습니다. 그렇게 김장하고 나면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다음날 몸살도 났고요. 게다가 그렇게 김장을 해도 막상 저희가 가져오는 김치는 3폭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어머님은 애들이 어려서 김치 많이 안 먹지? 이번엔 이 정도만 가져가고 모자라면 또 가질러 오너라 하시며 조촐하게 담아주시곤 하셨죠. 그 말이 맞긴 했는데 그래도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놓고 얼마 주지도 않으려 하시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장하고 한 서너 달 지난 후 제가 일부러 어머님, 저희 김치 다 먹었는데 더 가질러 가도 되죠? 라고 물으면 어머님이 당황하시면서 아? 그걸 벌써 다 먹었어? 에고 이걸 어쩌나. 우리도 여기저기 다 나눠주고 지금 한 통 남았는데. 라고 하시며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김장하러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 뜻을 존중해줬고요. 어머님만 난리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몇 포기 주지도 않는데 뭐 하러 가나 싶기도 했고 마침 그때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 사서 하시든지 하라고 김장값 20만 원 보내드렸어요. 어머님이 삐지신 듯 했지만 신경 안 썼습니다. 진짜 그때 저랑 남편 둘 다 감기 걸려서 아이들도 친정에 맡기고 난리였거든요. 그렇게 몸 좀 나아지기가 무섭게 어머님이 김장 때 오지도 않았으면서 얼굴이라도 비추라며 시댁에 오라고 난리시더군요. 그리고 김치 줄 테니 큰 통 가져오라고 하시길래 김치 큰 통 하나 챙겨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니까 어머님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번 주에 김치 좀 나눠줘야 할 사람이 생겨서 니들한테는 얼마 주지 못하겠다 하시며 한 포기를 비닐봉투에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남편이 한 소리 내며 아니 김장값으로 20만 원도 드렸는데 고작 한 포기가 뭐야? 라고 했더니 나중에 또 받으러 오라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어머님 나중에 준다고 하시곤 막상 그때 가면 또 없다고 하시잖아요. 라고 했더니 제 말에 빈정이 상하셨는지 입을 삐쭉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대놓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이제 괜히 저희 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그냥 김치 사 먹을게요. 그냥 앞으로 아버님, 어머님 것만 하시고 저도 김장 이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몇 포기 얻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 입을 여시다가 이내 다무시더군요. 그렇게 서로 기분 상한 채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속닥속닥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아버님이 갑자기 벌개진 얼굴로 저희한테 와서는 뭐? 이제 김치 사 먹을 테니 김장 부르지 말라고? 그건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냐? 라고 하시며 저한테 막 삿대질로 뭐라 하시더군요. 그 모습에 남편이 눈돌아서 왜 자기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냐고 저를 감쌌고 그걸 보고 기분이 나빠진 어머님이 끼어들며 그야말로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네 부인 편을 들어? 그럼 며느리 얘가 잘했다는 거냐? 이 사람이 못한 건 또 뭐예요? 내가 엄마랑 사이 안 좋은 거 알면서 이 사람 중간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엄마가 무례하게 해도 꾹 참아준 사람이고요. 솔직히 김치도 그래요. 우린 몇 포기 받아가지도 않는 김치 때문에 매년 와서 고생하고 심지어 이번엔 20만 원까지 드렸는데 저희 고작 한 포기 받았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누가 봐도 너무 하시잖아요. 그럼 니들이 김장 돕지 누가 돕냐? 이게 다 니들을 위한 거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남편이 버럭 화를 내자 아버님이 갑자기 그러시더군요. 네 형들한테 주는 김치가 그렇게 아깝냐? 네 형들이랑 사이 좋아져서 나쁠 건 또 뭔데?
그 말에 남편과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어머니만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게 지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여쭈으니 아버님이 얘네 몰라? 한마디 하시곤 급히 자리를 뜨시더군요. 어머님이 해명하듯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그동안 김장김치 담궈서 다 형님네들 줬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쪽 아들들이요. 사이 좋아질 겸 그렇게 김장 핑계로 아버님이 아들들한테 연락하자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김치를 많이 담그자 하셨나 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뼈 빠지게 매년 와서 고생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정작 받아가는 건 많아봤자 3폭이었고 이번엔 고작 1폭이 받은 거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는데 남편은 어떻겠어요. 자기 와이프 고생시키며 한 김장이 사이 나쁜 이복 형들한테 다가고 자기는 또 한 번 찬밥 신세가 됐으니까요.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걸 왜 말 안 했냐고 어머님께 따졌습니다. 지금까지 담근 김치들이 다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였어? 우리 그렇게 불러다 개고생시키고는 한두 포기 주는 게 다였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걸 알면 니들이 오겠니? 그리고 네 아빠 말이 맞지. 형들이랑 사이가 좋아져야 어쨌든 너한테도 좋은 거잖아. 유산 문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니들이 나서서 먼저 김장 해준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쪼잔하게 굴면 안 되는 거다. 라고 자존심에 더 세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은 완전히 상처받은 표정으로 이제 더는 집에 오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셨고요. 남편은 그동안 어머님과 아버님한테 쌓였던 감정들을 모두 다 쏟아냈습니다. 그래도 나이 먹고 초라해진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이라는 생각에 안 좋은 감정 애써 정리하고 잘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와이프 생각해서라도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이제 절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어머님은 고작 김치 때문에 그러냐면서 이번에는 불똥이 저한테 튀더라고요. 제가 김치 사 먹겠다는 말 한마디만 안 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저더러 망할년 가족들 사이 다 망쳐놓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눈이 돌아 누가 망친 거냐고 제가 어머님이었으면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상처 안 준다고 너무하다고 대들었고요. 그 바람에 정말 시부모님 저희 부부 넷이서 동네 사람들 다 몰려올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더군요. 저희 시어머니가 자기 자식한테만 정없이 군다는 걸요. 다들 혀를 차며 시어머니를 나무랐고 그 틈을 타 저희 부부는 그냥 차 타고 집에 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시부모님이 한 차례 저희 집에 쳐들어오기도 하셔서 저희가 경찰을 부른 적도 있었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너무 놀라서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소 운운하며 따지니까 시부모님이 그 이후로는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문자로 뒤늦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시는데 그냥 씹고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댁이랑 완전 연 끊겼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전엔 그래도 며느리니까, 자식이니까 하며 도리는 하려고 했지만 이런 취급받는 남편이 사실 제일 불쌍했고요. 그런 남편보다 더한 취급 받는 저도 참 자존심 상했었는데 이제 할 말 다 하고 그 얼굴, 목소리 안 보고 사니까 너무 좋네요. 어머님 하는 행동을 보면 저희 남편이 친자식은 맞나 싶어요. 어쩜 그렇게 매정하실까요? 상처받은 제 남편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하게 된 사건이었네요.